355억 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부터 레알 마드리드까지 수많은 이적료를 받지만 꽤나 인상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미국이 한 명의 33세 아시아 선수에게 지불한 MLS 역대 최고 이적료. 그리고 제가 2025년 9월 7일과 10일에 벌어진 한국 국가대표팀의 친선 경기는 이적료의 액수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팬 3,000명이 만들어낸 떼창이 3만 명 관중을 압도하고 미국인들이 한국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멕시코 선수들이 경기 중 멘붕에 빠지는 순간에 그리고 355억의 이적료가 전혀 헛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그 충격적인 순간을 말입니다. 저는 15년간 유럽 스포츠 산업을 분석해온 영국인 다큐멘터리 제작자 소피 미첼입니다. 저는 2025년 8월 29일 런던 켄싱턴의 힐튼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스포츠 미디어 서밋 2025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이런 자리에 나오면서 배운 건 진짜 큰 변화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오후 세션이 끝나갈 무렵 BBC 스포츠 부장 데이비드 톰슨이 던진 한마디가 회의실을 술렁이게 만들었어요. 손흥민 LAFC 이적, MLS 역대 최고 이적료 2,200만 유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약 355억 원. 순간 머릿속에 1998년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월드컵에서 멕시코의 블랑코가 한국 수비수 2명 사이를 개구리 점프로 뛰어넘던 그 굴욕적인 순간. 당시 제가 축구에 입문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던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런 멕시코가 이제는 한국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미국이 바로 이 시점에 이렇게 큰 돈을 한국 선수에게 투자한 걸까? 회의실에서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마크가 말했어요. 메시 다음 카드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려는 거 아닐까? 중국, 일본, 한국. 거대한 시장이잖아. ESPN의 사라가 반박했습니다. 그냥 화제성 마케팅이겠지. 33세 선수한테 저런 돈을 쓴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제 직감은 완전히 달랐어요. 15년간 스포츠 산업을 분석하면서 체득한 후각이 뭔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굴욕에서 지금은 멕시코가 한국을 강팀으로 인정하는 시대. 이런 역사적 전환점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투자에는 반드시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바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가설을 정리했어요. 2026 북미 월드컵을 겨냥한 미국의 축구판도 변화 계획. 특히 아시아 시장 장악을 위한 장기 전략이 아닐까? 그때 폰에 푸시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대 멕시코 친선 경기 9월 10일 내슈빌에서 개최. 바로 이거다. 뉴욕이나 LA 같은 1급 도시가 아닌 테네시 내슈빌. 컨트리 뮤직과 미식 축구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반응을 보면 진짜 변화의 신호를 정확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솔직히 한 가지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집단 응원 문화가 과연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에서 받아들여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지만 전문가 직감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건 단순한 선수 이적이 아니야. 히스로 공항에서 내슈빌행 연결편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체크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손흥민의 SNS 팔로워 증가율, LAFC 유니폼 사전 주문량, 그리고 내슈빌 지역 축구 관련 검색어 급증. 모든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355억 원 베팅의 진실을 찾아보자. 2025년 9월 8일 오후 3시 내슈빌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입국장에서부터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것도 한국인만이 아니라 백인, 히스패닉, 흑인 할 것 없이 다양한 인종들이었어요. 공항 기념품 가게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상품들이 임시로 진열되어 있었고 태극기와 손흥민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점원에게 물어보니 이틀 전부터 갑자기 문의가 몰려서 급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분이 50대 백인 남성 찰리였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영국. 축구 경기 보러 오신 거죠? 평소엔 축구에 관심 없는데 손흥민은 들어봤어요. 그 아시아 선수 정말 잘한다죠? 찰리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그 선수 때문에 축구 시작했어요. 원래는 미식 축구만 했는데 말이죠. 신기한 일이죠. 15년간 스포츠 산업을 분석하면서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2급 도시의 일반인이 아시아 선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취향까지 바꾸고 있다니. 택시에서 내려 호텔로 가는 길에 더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어요. 한인 상점가에는 손흥민 응원 대박 세일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평소 한산했을 거리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곧바로 경제적 지표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내슈빌 관광청에서 받은 자료가 놀라웠어요. 한인 상점가 매출이 평소 대비 300% 급증. 특히 한국 식품과 기념품 매출이 폭등했어요.
호텔 예약률도 95%까지 치솟았고 대부분이 한국 관련 방문객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애틀랜타에서 4시간 거리를 버스 대절해서 오는 원정 응원단이 200명이나 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카고, 세인트루이스에서도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슈빌 같은 컨트리 뮤직과 미식 축구의 도시에서 이 정도 반응이면 1998년 블랑코의 굴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저녁에 G.O.D 스파크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2022년에 지어진 3만 100구석 규모의 축구 전용구장. 최신 시설로 보기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구장 주변을 걸으면서 발견한 건 이미 한국 팬들이 미리 와서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이 축구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겠네. 이런 인프라에 355억을 투자했다는 건. 호텔 로비로 돌아왔을 때 정말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야 해. 한인 2세로 보이는 30대 여성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시끄럽게 응원하면 민폐 아닐까요?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럴 때 하지 언제 응원해.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 있어? 손흥민은 우리 자랑이야.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영국 팬들도 열정적으로 응원하기는 했지만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관람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구나. 9월 9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슈빌 한인회장 박민수 씨 58세와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한이 녹아 있었습니다. 1998년 블랑코가 우리 수비수들 사이를 개구리 점프로 뛰어넘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저는 20대 후반이었는데 멕시코한테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흥민 얘기하면서 자신감 있게 말해요. 우리가 축구 잘해 이런 식으로요. 이런 변화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점심시간에 우연히 내슈빌에 출장. 온 LAFC 마케팅 디렉터 제임스 앤더슨을 한인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벌써 150만 장 팔렸어요. 이건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 이적했을 때보다 3배 많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 유니폼 판매 기록도 넘어섰어요. 전 세계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말이죠. 제임스가 보여준 내부 자료가 더 놀라웠어요. 아시아 지역 중계권료가 300% 상승했고 특히 한국에서의 시청률은 예상치의 500%를 넘어섰어요. 중국과 일본에서도 손흥민 때문에 MLS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숫자로 보니 355억 원 투자가 전혀 비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렴한 쇼핑이었던 거죠. 오후에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85세 김철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6.25를 겪으신 그의 이야기는 특별했어요. 6.25 때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는 우리가 축구로 세계에서 인정받을 거라고는 꿈도 못 꿨거든요. 이런 날을 살면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현지 스포츠바 더 골든 부트 사장 마이크 존슨 45세도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장사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평소엔 미식 축구와 NASCAR, 가끔 야구만 틀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손님들이 축구도 틀어달라고 해요. 특히 손흥민 경기는 꼭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이크가 계속 설명했어요. 어제는 백인 아이가 와서 한국 응원가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내가 알기로는 축구 응원에 노래가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저녁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응원 문화의 실제 모습을 목격한 거였어요. 106섹션 한인 응원단 좌석은 500석이 완전히 매진되었고 애틀랜타 한인회에서만 버스 세대 200명, 시카고에서 50명, 세인트루이스에서 30명이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대한민국. 박수 리듬을 맞추는 연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근처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멕시코 팬 카를로스 로드리게스가 신기하다는 듯 다가와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준비성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는 그냥 와서 소리 지르고 맥주 마시는데 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네요. 마치 오케스트라 연습 같아요. 한국 팬들 중 한 명이 카를로스에게 말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쉬워요. 카를로스가 어색하게 따라하면서 웃었어요. 이거 재밌네요. 우리도 이런 거 배워야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거대 자본의 전략,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에너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나고 있구나.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고 있었어요. 2025년 9월 10일 오전 9시 드디어 경기 날이었습니다. G.O.D 스파크에 도착해서 관중 구성을 세밀하게 분석해봤어요. 한국인 약 3,000명이 주로 106, 105,
107섹션에 집중되어 있었고 멕시코계가 약 5천 명으로 반대편 응원석을 가득 메웠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약 2만 명. 연령대도 다양했고 인종 구성도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현지 백인 가족들이 상당수 보였다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경우도 많았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축구 룰을 설명해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한국 응원단의 응원이 시작됐습니다. 106섹션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퍼지자 다른 섹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흥미로운 건 멕시코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한국, 별거 아니겠지 하는 표정이었는데 한국 팬들의 조직적인 응원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전반 22분 예상대로 멕시코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로드리고 후에스카스의 정확한 크로스를 라울 히메네스가 헤딩으로 연결한 골이었어요. 전술적으로 분석해보니 한국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골이었습니다. 베주노가 멕시코 오른쪽 풀백 로드리고에게 완전히 봉쇄당하면서 왼쪽 사이드가 무력화됐거든요. 저는 한국 팬들이 침묵하거나 실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대한민국 응원가가 터져나왔거든요. 106섹션에서 응원 리더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이럴 때 더 크게 우리 선수들 힘내라고. 3,000명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노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현지인들이 놀라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은 백인 가족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신기하네. 지고 있는데도 저렇게 응원하네. 저도 이렇게 응원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전반전 내내 베주노 vs 로드리고의 대결을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베주노가 볼을 잡을 때마다 로드리고가 바짝 붙어서 압박했고 베주노는 제대로 된 크로스 한 번 올리지 못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해보니 왼쪽 사이드가 막히니까 전체 공격 라인이 무너지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이강인도 중앙에서 고립됐고 오영규는 공급을 받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멕시코 벤치는 완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아길레 감독이 홍명보 감독을 보며 윙크까지 날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한국 따위는 우리 손안에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후반전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벤치에 있던 손흥민이 워밍업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3,000명이 동시에 일어서며 손흥민 연호가 터져나왔어요. 동시에 손을 외치는 현지인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 소리의 크기였어요. 3만 명 관중석에서 3,000명이 만들어낸 소리가 나머지 2만 7천 명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멕시코 수비진의 표정이 급작스럽게 변했습니다. 로드리고가 동료들과 급히 대화를 나누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센터백들도 서로 아이컨택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길레 감독의 표정도 180도 바뀌었어요. 윙크는 온데간데였고 진지한 표정으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국에서 경험했다는 그 때창인가. 손흥민이 실제로 교체 투입된 건 후반전이었어요. 베주노와 교체되면서 들어갔는데 그 순간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이 터치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한국 응원단 3,000명이 동시에 캡틴 손흥민 구호를 외쳤어요. 그 소리가 경기장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흥미로운 건 멕시코 수비수들의 변화였어요. 베주노를 상대할 때는 여유로웠던 로드리고가 손흥민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거든요. 포지셔닝부터 몸짓까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손흥민이 첫 번째 볼터치를 하는 순간 한국 팬들이 우아하는 탄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현지 관중들도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68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오영규가 헤딩으로 경합했는데 공이 뒤쪽으로 흘렀어요. 그 공을 손흥민이 다이렉트 발리슛으로 연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에 아주 좁은 각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공간을 정확히 노린 슛이었거든요. 저런 각도에서 저런 정확도로 골을 넣는다는 건 단순한 개인기가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읽고 경기 흐름을 바꾸는 지능적 플레이였습니다. 골이 터지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팬들이 자발적으로 승리의 함성을 높이 불러라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3,000명이 동시에 나이 상관없이 모든 한국인들이 아는 그 응원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높이 불러라 대한민국.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멕시코 팬들도 박수치며 감탄했고 현지 관중들은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앉은 곳 근처의 백인 가족 8살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저 사람들 왜 노래해? 근데 왜 나도 따라 부르고 싶지? 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정말 듣기 좋은 노래네.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 옆에 있던 멕시코 팬도 말했어요. 와, 이런 응원은 처음 봐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선수가 주인공이 아니라 팬들이 주인공이 된 순간이구나. 75분, 오영규가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이강인의 환상적인 패스를 받아 정확하게 골네트를 흔든 골이었어요. 2대1로 한국이 앞서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응원단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승리의 함성을 높이 불러라. 노래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현지 관중들 중에도 일어서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게 바로 MLS가 원했던 드라마와 그 이상의 문화적 충격이구나. 그런데 축구는 끝까지 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후반 추가 시간 3분, 93분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멕시코의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날린 가마차기 슛이 골네트를 흔든 거예요. 2대2 동점골이었습니다. 순간 멕시코 팬들이 폭발했고 한국 팬들은 아쉬움에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한국 팬들이 실망하기보다는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하며 선수들을 격려하는 박수를 터뜨렸거든요. 3,000명이 동시에 선수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멕시코 팬들도 그 모습을 보더니 함께 박수를 쳤어요. 경기 후 멕시코 팬 카를로스가 한국 팬들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한국 팬들 응원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도 저렇게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요? 한국 팬들이 웃으며 답했어요. 까치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 순간 멕시코 팬과 한국 팬들이 함께 대한민국 박수를 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승부보다 더 큰 무언가를 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경기 직후부터 저녁까지 현장의 이면을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과열 현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양측 응원단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인한 소음, 경기장 주변 교통체증, 그리고 주변 상가의 일시적 혼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현지 경찰서장 톰 윌슨과 인터뷰를 했는데 흥미로운 증언이었어요. 25년간 경찰 일을 했는데 축구 경기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 건 처음이에요. 처음엔 걱정했죠. 3만 명이 몰리면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한국인들 질서의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응원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면서도 절대 선을 넘지 않더라고요. 술 마신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비 한 번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 팬들한테 응원법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멕시코 팬들의 실제 반응을 더 깊이 관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경기 후 선수들이 팬사인회를 할 때 손흥민 앞에 가장 긴 줄이 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줄의 절반이 멕시코 팬들이었어요. 멕시코 팬 로드리게스가 말했어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선수들도 그를 완전히 리스펙트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그 골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저런 각도에서 어떻게 골을 넣어요? 그의 아들 10세의 손흥민 사인을 받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한국 응원가 정말 멋있어. 우리보다 축구 강국인 멕시코 팬들이 손흥민을 이렇게 인정하다니. 전술적 분석도 더 세밀하게 해봤습니다. 배준호가 있을 때와 손흥민이 들어간 후의 차이가 극명했거든요. LAFC 스카우트 관계자 제임스가 전술적 분석을 들려줬어요. 배준호 선수도 충분히 좋은 선수예요. 하지만 손흥민과는 차원이 달라요. 손흥민이 볼을 잡기도 전에 상대 수비수들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상대방 전술을 바꿔버리는 선수죠. 손흥민의 발리슛을 다시 분석해보니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저런 각도에서 저런 정확도로 골을 넣는다는 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골이 터진 순간 상대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는 심리적 효과까지. 이런 걸 축구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지 축구팬들의 반응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백인 축구팬 브라이언 35세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야, 미식 축구에서도 저런 플레이는 못 봤어. 톰 브레디가 그렇게 정확한 패스 던지는 것처럼 손흥민은 발로 그런 걸 해내는구나. 그의 친구 마이크가 답했어요. 축구가 이렇게 재밌는 스포츠였나? 한국 팬들처럼 응원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도 저런 거 배워볼까? 문화적 차이점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미국인 응원 개인적 박수, 조용한 관람, 간헐적 환호 한국인 응원 집단적 노래, 적극적 참여, 지속적 응원 멕시코인 응원 열정적이지만 개별적, 술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 한국인들의 응원에는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지고 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응원한다는 것. 이건 다른 나라 팬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였거든요. 미국인 관중 스테이시 42세가 말했어요. 우리는 보통 팀이 지면 조용해지거나 일찍 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크게 응원하네요. 신기해요.
한국 가수들이 해외에서 경험하는 떼창과 똑같은 현상을 축구장에서 보고 있구나.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니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열정은 진짜지만 아직 현지인들이 이런 응원 방식에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아. 일부는 신기해하지만 일부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해. 내슈빌 시민 존슨 60세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좀 시끄럽다고 생각했어요. 미식 축구 경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다른 종목이고요. 하지만 이 문화적 에너지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무승부였지만 손흥민의 임팩트는 투자 가치를 충분히 입증했어. 한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 축구에 무관심하던 한인 2세 제니 28세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제 아버지와 30년 만에 처음 축구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함께 응원가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제는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뭔가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1세대 아버지 박상철 씨 58세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이해해주니까 고맙고 자랑스럽고. 이런 세대 간 화해와 이해가 바로 355억 원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1일, 경기 하루 뒤부터 본격적으로 현지 반응과 파급 효과를 추적해봤습니다. 현지 언론의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어요. 내슈빌 현지 신문 테네시아는 일면에 내슈빌이 한국 축구 열기를 환영한다는 긍정적 기사를 냈어요. 기자 마크 데이비스가 쓴 기사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 GOD 스파크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현장이었다. 하지만 전국지들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USA 투데이는 MLS, 여전히 미국 스포츠계의 틈새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부정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멕시코 언론의 평가였어요. 멕시코 최대 스포츠 신문 레코드가 헤드라인으로 뽑은 기사 제목이 손흥민이 있는 강팀. 대한민국과 비긴 것만으로도 성과였거든요. 기사 내용을 번역해보니 더 놀라웠어요.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축구 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강팀이다. 손흥민을 필두로 한 한국팀을 상대로 동점을 이뤄낸 것은 충분한 성과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였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맥락이 완성됐어요. 제가 전문가로서 지켜본 30년간의 극적인 변화 말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추적한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한인 식당들의 매출 증가폭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고양 식당은 평소 대비 400% 매출 증가를 기록했고 하루 만에 한 달치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미경 씨가 말했어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김치가 떨어져서 급하게 한인마트에서 공수해야 했어요. 현지 손님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는 것도 신기하고요. 호텔 업계는 더 극적이었어요. 내슈빌 시내 주요 호텔 예약률이 98%를 기록했고 대부분이 한국 관련 방문객들이었습니다. 힐튼 내슈빌 매니저 제니퍼 클라크가 말했어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나 볼 수 있는 예약률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온 분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매너도 좋아서 직원들이 모두 감탄하고 있어요. 손흥민 유니폼은 내슈빌뿐만 아니라 테네시주 전체에서 완전히 품절됐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스포츠용품점 스포츠 오소리티 매니저 브래드가 말했어요. 이런 건 정말 처음이에요. 하루 만에 한국 관련 상품이 모두 품절됐어요. 태극기, 손흥민 유니폼, 심지어 한국어가 적힌 응원용품까지 모두요. 투자 가치를 다시 정밀하게 계산해봤습니다. LAFC 마케팅 디렉터 제임스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2200만 유로 355억 원가 정말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33세 선수한테 이런 돈을 쓰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가 보여준 수치가 놀라웠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다르네요. 유니폼 판매량만 150만 장. 이게 메시의 3배 수준이에요. 중개권료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500% 상승했고 스폰서십 문의도 폭주하고 있어요. 제임스가 계속 설명했어요.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이고 경기 흐름을 읽는 축구 지능, 그리고 이런 예상 못한 문화적 파급 효과까지. 지금 와서 보니 355억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저렴한 쇼핑이었죠. 실제 LAFC 내부 데이터도 공개해줬어요. MLS 역사상 이적료 1위인 것은 물론이고 연봉 1,300만 달러로 LAFC 팀 전체 연봉의 46.8%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제적 효과만 봐도 이미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 수준이었습니다. 응원 문화의 확산 현상도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구글 트렌드를 보니 내슈빌 지역에서 한국 응원가 검색이 1000% 급증했더라고요. 대한민국 박수 아리랑 손흥민 응원법 같은 검색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유튜브에서는 대한민국 박수 리듬을 따라하는 미국 아이들의 동영상이 바이럴되고 있었어요. 한 동영상은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더라고요.
백인 가족 스미스의 8살 아들 잭이 올린 동영상이 특히 인기였어요. 한국 응원가를 따라하면서 한국이 최고야 라고 외치는 모습이 너무 순수해서 한국 네티즌들이 열광했거든요. 다음 내슈빌 SC 홈경기 9월 17일에서 한국식 응원을 시도해보겠다는 팬그룹도 생겼습니다. 페이스북 그룹 내슈빌 코리안 스타일 치어링에는 벌써 500명이 가입했어요. 멕시코 팬들의 변화도 흥미로웠어요. 경기 다음날 다시 만난 멕시코 팬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집에 가서 아들한테 한국 응원법 가르쳐줬어요. 정말 재밌어 하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축구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의 아들 디에고 12세가 한국어로 대한민국을 외치더라고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베컴이나 메시와 비교 분석도 해봤습니다. 베컴의 경우는 개인 스타성과 패션, 라이프 스타일 중심이었어요. 메시는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개인 숭배에 가까웠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완전히 달랐어요. 개인 숭배가 아닌 집단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한국 팬들의 응원 문화가 현지인들에게 전파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팬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UCLA의 마이클 골드만 교수가 분석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베컴은 스타, 메시는 신이었다면 손흥민은 문화전도사에 가깝다. 그 자신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무승부였지만 문화적 임팩트는 승부 결과를 훨씬 넘어선다. 정말 그랬어요. 2대2 무승부라는 결과보다 그날 벌어진 문화적 변화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9월 12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경기 이틀 후의 일상을 관찰해봤습니다. 정말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현지 백인 가족들의 변화였어요. 스미스 가족이 한인 식당 고향에 2번째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번엔 온 가족이 와서 본격적으로 한국 음식에 도전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존 45세이 말했습니다. 8살 아들 잭이 손흥민 보고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해서 어제 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모두 왔어요. 아들 잭이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사장님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한국 응원가 더 가르쳐주세요. 어제 그 노래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식당 사장님 이미경 씨가 웃으며 승리의 함성을 높이 불러라 첫 소절을 가르쳐주자 잭이 신나게 따라 불렀습니다. 발음이 어설프긴 했지만 정말 열심이었어요. 어머니 사라 42세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다른 나라 문화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에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축구에 무관심하던 한인 2세들의 변화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제니 28세가 아버지 박상철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함께 응원가를 불렀어요. 제니가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한국 드라마도 같이 봐요. 그리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보고 싶어요. 멕시코계 현지인들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35세가 12살 아들 디에고와 함께 스포츠용품점에 왔더라고요. 손흥민 유니폼 어디서 파나요? 아들이 한국 응원 따라하고 싶어해요. 어제 한국 팬들 보고 완전히 반했거든요. 아들 디에고가 한국어로 대한민국을 외치더라고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집에서 유튜브로 한국 응원법 찾아서 연습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우리 멕시코 응원보다 더 신나는 것 같아요. 현지 축구팬들의 새로운 인식 변화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백인 축구팬 브라이언 35세의 친구들과 스포츠바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야, 미식 축구에서도 저런 플레이는 못 봤어. 톰 브레디가 그렇게 정확한 패스 던지는 것처럼 손흥민은 발로 그런 걸 해내는구나. 친구 마이크 33세가 답했어요. 축구가 이렇게 재밌는 스포츠였나? 한국 팬들처럼 응원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도 저런 거 배워볼까? 또 다른 친구 데이브 38세가 말했어요. 나 어제부터 유튜브로 축구를 공부하고 있어. 생각보다 단순하고 재밌네. 다음에 내슈빌 SC 경기 보러 가자. 세대를 잇는 이야기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85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10살 손자 지훈이와 공원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흥민이 세계 최고야. 지훈이가 살 시대는 정말 다를 거야. 손자 지훈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손흥민이 그렇게 잘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진짜 월드클래스야. 지훈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고 싶어요. 멕시코계 3세 마리아 16세도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때 한국을 우습게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손흥민 팬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손흥민 인정하시죠?
할아버지 호세 78세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 이제는 한국을 인정한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는 나라니까. 예상치 못한 훈훈한 해프닝들도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한인식당 고향 사장님 이미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손님이 몰려서 김치가 떨어졌어요. 급하게 주변의 한인마트를 싹 다 돌아서 공수해야 했죠. 그런데 현지 손님들이 한국 응원가 가르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현지 손님 중 한 명인 백인 여성 앤이 말했어요.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한국 응원법도 배웠는데 정말 신나요. 다음에 축구 경기 있으면 꼭 써먹어야겠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지역에서 완전히 품절되자 온라인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국 응원 승리의 함성을 높이 불러라 대한민국 박수 검색어가 내슈빌 지역에서 급상승했고 유튜브에서는 한국 응원법 배우기 동영상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현지 백인 유튜버 제이크가 올린 한국식 응원하는 방법 동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어섰어요. 현지 백인 축구팬 마이크 톰슨 29세이 약속했어요. 다음에 한국 경기 또 있으면 꼭 보러 올게요. 그 응원가도 배워서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스포츠바 사장 존슨도 변화를 공언했어요. 다음 주말부터 축구 중계도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요청하거든요. 특히 한국 리그 경기도 틀어달라고 해요. 지역 라디오 DJ 스콧 40세도 말했어요. 어제부터 한국 음악도 틀기 시작했어요. K-팝이요. 반응이 정말 좋아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슈빌 시립도서관에서는 한국어 학습서 대출이 급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사서 메리 35세가 말했어요. 어제부터 한국어 책 문의가 10배 늘었어요. 한국 문화 관련 책도 모두 대출 중이고요. 이런 현상은 처음이에요. 한국문화원에서도 문의가 폭주했다고 해요. 문화원 직원 김수진 씨가 말했어요. 한국어 수업, 한국 요리 클래스, K-팝 댄스 수업까지 모든 문의가 늘었어요. 내슈빌에서 이런 관심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마케팅 전략이나 천문학적 투자금이 아니었어요. 김치찌개에 도전하는 8살 아이의 웃음, 아버지와 30년 만에 나눈 첫 진솔한 대화, 30년 전 굴욕을. 이제는 자랑으로 말하는 할아버지의 눈물, 이웃에게 떡 돌리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세대와 인종을 넘어 함께 부르는 응원가. 진짜 변화는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되더군요. 355억 원 투자의 진짜 가치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몰랐지만 축구를 이렇게 재밌게 즐기는 방식이 있었구나 싶어하는 현지인들의 표정,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모습에서 진정한 성공을 봤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9월 13일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앞두고 4일간의 취재를 정리하며 최종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슈빌 공항 라운지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웠구나. 초기에 세운 가설이 완벽하게 검증됐어요. MLS의 아시아 전략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2026 월드컵을 겨냥한 치밀한 장기 전략이었고 문화적 파급 효과까지 계산에 넣은 정교한 투자였죠. 무승부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영입은 비쌌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베팅이었어요.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적 파급 효과는 그 어떤 계산보다도 값진 보너스였습니다. 2026 북미 월드컵을 겨냥한 미국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손흥민 한 명을 데려온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시장을 겨냥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30년간의 역사적 맥락이 완성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1998년 블랑코의 굴욕. 그때 제가 막 축구에 입문할 때였는데 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멕시코 언론이 한국과 비긴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평가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보다 극적인 역전이 또 있을까요? 한국 팬덤 문화의 위력도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왜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국에서의 떼창에 그렇게 감동했는지 이제 완전히 알겠더라고요. 미국의 개인주의적 스포츠 문화에 한국의 집단 응원 문화가 던진 충격과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현지인들이 받아들이고 배워가려는 모습. 이런 문화적 에너지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거죠. 전문가로서의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기적 성과 내슈빌 같은 2급 도시까지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면 분명한 성공이에요. 1급 도시에서는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중장기 전망 현지인들이 한국식 응원 문화를 배워가며 더 재밌어하는 모습이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지속된다면 미국 스포츠 문화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글로벌함의 미국이 축구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의 신호탄이에요. 유럽도 더 이상 MLS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도 명확했습니다. 유럽 축구계도 각성해야 해요.
MLS가 더 이상 유럽 선수들의 은퇴리그가 아니라 진짜 경쟁자가 되고 있어요. 아시아 시장의 힘과 문화적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거든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진짜 팬덤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문화적 교감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성공이 가능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글로벌 스포츠 판도를 바꾸는 문화적 힘이에요. 1998년의 굴욕을 2025년의 자랑으로 바꾼 것처럼 앞으로도 더 성숙한 팬문화로 발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워하되 겸손함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문화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현지인들이 더 재밌게 축구를 즐기는 방법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본 내슈빌의 변화처럼 여러분의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런던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6 월드컵과 미국 축구 시장 변화, 그리고 한국 팬덤 문화의 글로벌 확산. 1994년 굴욕에서 2025년 자랑까지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축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355억 원,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저는 돈보다 훨씬 값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화의 힘, 그리고 그 문화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변화. 30년 전 굴욕의 기억이 30년 후 자랑의 순간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역전. 김치찌개에 도전하는 8살 아이의 웃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거대한 문화적 물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응원 문화. 이것이 바로 355억 원 베팅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었어요. 4일간의 취재를 마치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적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내슈빌의 8살 잭이 한국 응원가를 부르고 멕시코 팬 카를로스가 아들에게 한국 응원법을 가르치고 85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자랑스럽게 응원하는 모습. 이 모든 장면들이 355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값진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여러분들의 열정적이고 따뜻한 응원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의 응원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말입니다. 30년 전 굴욕에서 30년 후 자랑까지 여러분도 이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앞으로도 자랑스럽지만 겸손한 팬 문화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